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좀 남겨서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녹화하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부의 학부장이고 현재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사를 좀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앞에 있는 교수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걸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필요한 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저 필요한 게 좋다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불필요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성과 없는 데다가 힘 빼지 말고 물론 쓸데없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시 자리를 이쪽으로 앉아줄 수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편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자, 그럼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제가 시선 처리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뭘지 그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얼굴은 안 나오니까 어떤 거를 원하세요? 그냥 너무나 막연하죠. 네, 괜찮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씩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 반도체 기술 동향, 뭔가 신기술 되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혹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무슨 관심사, 뭐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첨단 패키징. 첨단 패키지. 칩렛 반도체. 칩렛 반도체. 자,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또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요 세 가지 가지고 조금 먼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기술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실은 그 질문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데 그 질문 답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래도 기회가 됐으니까 한 번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어서 오세요. 자, 권해드리고 싶은데 기술 동향, 네, 신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그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취업을 희망을 하고 있고 취업해서 좀 더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럼 좋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오케이, 네. 자, 우리 첨단 패키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왜 첨단 패키징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취업이 하고 싶어서 일단 알아봤는데 네. HBM 좀 관심 있어가지고. 네네. 취업이네요? 재밌게도. 일단 HBM이라는 단어도 한번 놔봅시다. 오케이. 혹시 칩렛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가게 됐어요?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네. 그 큰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니까 네. 조그만 거 레고처럼 쌓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관심인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취업과 관련돼 있는 관심인가요? 요즘 기업들이 이쪽으로 미는 것 같아서 아마도 취업이랑.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도 궁금한 것도 있고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는 것과 취업이 알고 싶은 것과 취업이 별개가 아니라 취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긴 건가요? 네. 네네. 그리고 좀 지각한 학생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야 또는 관심이 있는 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또는 나는 이런 분야도 좋고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가수도 좋고요. 패키징. 패키징. 똑같이 왜 패키징에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또는 왜 패키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과가 패키징 중심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긴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학과가 패키징 중심이었기 때문에 학과에 충성하기 위해서 패키징에 관심을 갖고 패키징을 공부하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본인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고 학과가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이걸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이렇게 되고 그 결과의 맨 마지막 결과물은 어때? 학과가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더 그래요? 좀 답을 유도한 것 같지만 답을 유도한 게 아니라 우리 대화를 좀 이어가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본인은 어떻게 어떤 진로나 또는 계획이나 졸업을 한 이후에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패키징에서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취업이라는 얘기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배웠으면 또 배운 만큼에 대한 것들을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공통 관심사는 아마도 취업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저도 마찬가지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어떤 상태죠?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걸 다시 표현하면 명지대학교라는 직장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명지대학교를 소유하거나 제가 명지대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그러니까 명지대학교가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명지대학교가 저희 대학은 맞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한 학기 동안은 호서대학교의 교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호서대학교가 우리 대학이 맞는 거죠. 내 대학, 내가 일하는 직장이 호서대학교도 맞는 거죠. 명지대학교도 맞는 거고. 하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다고 호서대학교가 내 대학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지 내 대학은 아니라고, 내 소유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취업이라는 것들이고, 이게 학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취업을 하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취업을 하던,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취업을 하던, 그 궁극적으로는 취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취업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본인 내 얘기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어는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공학과에 저희 명지대학교는 반도체공학부고 여기는 반도체공학과라 가끔 단어가 혼용될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반도체공학과에서 반도체공학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호서대학교라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공학과라는 부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제가 이 직장인으로서 이 다음번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을 하나 설립하고 대학을 하나 개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회사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고 이만한 경험이 있고 이만한 경력이 있으니 이제
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네, 스타트업. 그걸 뭐 한다고 하죠? 창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창업을 쉽게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창업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취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무역회사. 무역회사 뭐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거. 자본금이 있다면 편의점. 쉽지 않아요? 네. 또 그 정도의 한 1, 2억, 3억, 4억, 5억 정도, 한 10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푸드트럭. 또 카페. 또 식당. 네. 왜 제가 그걸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왜 조금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복잡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즉 카페에서 창업하려면 몇 가지는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만 물건을 어디서 받아와야 되고 커피를 어디서 사와야 되고 컵을 조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복잡도와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패키징 회사 어떨 것 같아요? 창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장비가. 네, 장비값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또 기술력. 네? 기술력. 기술력, 예, 기술력, 네, 맞습니다. 또 전문성,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호한 어려운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다 맞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내가 패키징 만들면 누가 사가요? 아무도 안 사가요. 근데 내가 커피를 만들면 누군가는 사갈 수 있죠. 네, 내가 샌드위치 만들면 누군가는 사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패키징 만든 거 여러분이 사갈래요? 제가 패키징 회사를 차려서 패키징을 했어요. 자, 그게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갔다 칩시다. 어떻게 그 핸드폰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꺼려지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저 회사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회사가 패키징을 했대요. 어떻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패키징 한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징 속에는 뭐가 들었죠? 패키지 속에는 칩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비싼 칩을 저한테 패키징 하라고 누군가 칩을 줄까요? 안 줘요. 왜요? 그 비싼 반도체 칩을 저한테 줘서 제가 패키지를 잘못하면 이 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근데 이 칩이 얼마나 비싸요? 엄청 비싸잖아요. 한 개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웨이퍼 하나에 1,500개씩 들어있는데 한 번 망치면 1,500개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 칩이 10,000원짜리 칩이었으면 얼마예요? 칩 하나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럼 웨이퍼 하나에 1,500개 들어있으니까 얼마? 1억 5천이 그냥 그러니까 1억 5천이 아니지. 그 얼마지? 1,500개 곱하기 10,000원이니까 공 4개 1,500 계산이 안 되죠? 15,000 네, 공 하나 둘 셋 4개 붙이면 1,500 곱하기 칩 하나당 10,000원이라고 하면 1, 10, 100, 1,000, 10,000, 100만, 100만, 1,000만, 1,500만 원 이 일이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1,500만 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나타 한 대. 세 번 잘못하면 그랜저 한 대. 네 번 잘못하면 BMW 한 대. 다섯 번 잘못하면 벤츠 한 대. 그런데 25장을 한꺼번에 장비에 넣고 처리하니까 얘네들을 곱하기 25만큼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저한테 칩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왜요? 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맞나요? 네. 그 반도체 칩 속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냐면 칩을 만든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만들기 위한 장비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칩을 설계한 설계 비용이 들어가 있죠. 여태까지 누적돼서 비용이 그만큼 해서 칩 하나당 요 한 개당 10,000원이지만 이 1,500개를 이게 1,500개라고 해서 1,500개니까 1,500만 원이네. 1,500개 곱하기 1,500만 원이 되는 것들을 25장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하루에 몇 장 생산되느냐? 한 달에 몇 장 생산되느냐? 보통 10만 장 생산이 됩니다. 15만 장 생산이 됩니다. 이러면 한 달 동안에 이게 얼마예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수백억이 되잖아요. 수십억이 돼요. 수십억, 수백억이 돼요. 그걸 제가 한 달 동안에 다 망쳐먹을 수가 있는 거니 저한테 칩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칩넷은 어떨까요?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의 종류가 더 많은 종류의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회사를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칩 하나를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회사, 비메모리 회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회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걸 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공급을 안 해주니까 싸게 팔면 어떨까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우리 싸게 만들어줄게요. 어때요? 싼 게 비지떡이죠. 싸다는 것은 그만큼 더 안 좋은 재료를 썼고,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만큼 더 시간을 들이지 않았고, 그만큼 더 부족하니까 싸게 해준다고 공급을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비싼 것이 더 믿음이 가는 이상한 동네죠. 어때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3,500원짜리 샌드위치하고 7,000원짜리 샌드위치하고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비싼 예,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속에 들어간 재료는 똑같더라도 7,000원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더 비싼, 더 맛있는, 더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맞죠? 네. 자, 칩넷 패키지. 창업은 불가능하지만 취업은 가능할까요? 조금 더 속까지 들어가 봅시다. 칩넷 패키지. 취업 가능할까요? 아니요. 왜요? 지금 칩넷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자, 어때요? 샌드위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 근데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없어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없어요. 자, 어떻게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예요. 내가 샌드위치를 만든다. 또는 누군가가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가게를 창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 먹는다.
두 가지 이외에 또 다른 거 있나요? 없을걸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침례 패키지 회사가 만들어져서 침례 패키지를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회사에 창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침례를 만들겠습니까? 전자쪽을 네. 그게 더 현명할걸요? 어차피 내가 침례 패키지 만들어도 내가 만든 침례 패키지를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안 사가요. 어차피 내가 침례 패키지를 만들어도 나한테 그 침례 패키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칩을 공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하나 써볼까요? 어때요? 좀 계속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계속 할까요? 강의할까요? 계속 해도 되죠? 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네. 그렇다고 해서 꿈을 접어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오케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하나만 여기다 적어놓고 갑시다. 자, 첨단 패키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왜 관심이 있냐고 했더니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뭐 HBM 요즘 뭐 잘 나가고요. 하이닉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첨단 패키징에 HBM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끝. 자,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HBM 다음에 있는 단어.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훅 찌르겠습니다. 꼽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그래도 3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저 미국 촌동네에 있는 회사 취업하실 수 있는 준비 됐습니까? 아니요. 3위 있는 그룹 취업할 준비도 안 됐는데 2위는요? 2위도 안 돼요? 그럼 1위 기업. 근데 관심이 있고 HBM에 흥미가 있는데 취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없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앞에 있는 단어를 바꿀래요? 아니면 앞에 있는 단어를 바꿀래요? 아니면 침례처럼 기다릴래요? 어떤 게 더 소중해요? 내가 빨리 일하는 게 더 소중해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소중해요? 하고 싶은. 그게 소중해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에너지를 부어야죠. 양보할 수 없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 돈 버는 거예요? 하고 싶은. 네, 그걸 양보할 수 없다면 거기다가 에너지를 부어야죠. 어떻게? 그걸 찾아가자고요. 1시간 동안 우리 그걸 찾아가자고. 찾아가실 생각 있어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막연했던 그냥 빨간색 공, 파란색 공, 노란색 공 가지고 총천연색 공은 가지고 있지만 이 공이 봉지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한번 담아보자고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공은 내 공이에요? 남의 공이에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공,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내 돈이에요? 다른 사람 돈이에요? 다른 사람 돈이에요. 그거 어떻게 탐할래요? 탐하지 않을래요? 그거 탐하면 도둑이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게 성공이죠. 근데 남의 주머니, 남의 돈 많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자꾸 탐하면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잖아요. 뭘 탐해야 되죠? 내 주머니에다 돈을 넣는 걸 탐해야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탐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때요? 맞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이 HBM이라는 게 우리 학생 본인 거예요, 남의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남의 거를 여기다 집어넣을래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다 이걸 집어넣을래요? 남의 거를 뺏어와서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을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내 주머니에 HBM을 담을래요? 1번, 2번. 2번이 맞는 거죠. 그러려면 내 주머니가 HBM을 담을 만큼 충분히 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크기 어때요? 주머니의 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한 것 같다 그러면 너무 단정적이니까 그냥 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키워야 되겠는데 HBM을 더 작게 할까요? 아니면 주머니를 키울까요? 주머니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주머니를 키운다는 것이 바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단어를 쓸게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넉넉히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봐야 내 주머니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HBM은 못 담아요. 어차피 칩넷도 안 담겨요. 맞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내가 자꾸 내 주머니를 키우는 생각을 해야 되고 키우는 일을 해야 되고 실제 얼마나 컸는지 계속 측정해야 되고 이 주머니가 얼마만 했으면 좋겠어요? HBM 1개 들어가는 거 좋겠어요? 2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10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유 욕심쟁이. 그렇죠? 하나부터 먼저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담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담죠. 그리고 2개를 담을 줄 알면 자연스럽게 3개까지 담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주머니를 키울 줄 안다면 안 들어가는 그 HBM을 여기다 꽂아 넣으면 누가 처음 중간부터 들으면 진짜 HBM이 반도체 칩을 주머니에 넣는 줄 알겠다.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즉 주머니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주머니를 키우죠. 동의해요? 예. 그럼 주머니를 키워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주머니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학교를 다니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이 왜 학교를 다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이 왜 배웁니까? 맞나요? 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내 주머니 키워야죠. 근데 무엇을 배우면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떻게 시간을 들여야 내 주머니가 커질까 생각은 안 하고 여태까지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내 주머니를 키울까? 주머니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그냥 계속 주머니만 키우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도전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뭔가를 했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수업도 들었어요. 시험도 봤어요. 밤도 새봤어요. 진짜 내 주머니가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내가 그거 한 게 주머니가 커지는데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봤어. 그냥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주머니는 커졌을 거야. 아, 내 주머니 진짜 커졌을 거야. 내가 이 수업도 들었거든. 내가 저 수업도 들었거든. 내가 이건 A 받았고, 아 이건 조금 그랬는데 B 받았거든. 야 이거는 좀 재미가 있었거든. 내 주머니는 커졌을 거야. 주머니 재봤어요, 안 재봤어요? 안 재봤어.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거 늘린 다음에 재고 많이 늘어났으면 그 많이 늘어난 그 방법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늘어났을 거야. 주머니 커졌을 거야만 생각하고 재보질 않으니까 그냥 막 주머니가 커졌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정작 내 주머니를 딱 보니까 어때요? 애게 이게 왜 아직도 그대로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게 듣기가 불편하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교수님, 나란 놈이 원래 그런 놈이에요. 가 아니라 그러게요 교수님, 막 화나요. 내 시간 아까워요. 나 좀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나 등록금 냈잖아요. 나 내 젊은 시간 쓰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불편했으면 좋겠어. 반대로 나라는 놈이 원래 그래요. 내가 시간을 쓰면 뭐예요? 하나도 안 변할 건데. 내가 노력하면 뭐 세상이 달라져요? 한마디 더 나가면 어차피 부모님 나 등록금 대줄 건데 뭐. 땡골 브레이커가 됐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라고 하는 편안함이 있으면 나는 실패한 거고요. 불편함이 있으면 나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너무 불편. 감사합니다. 그게 불편해야 신발 속에 돌멩이 하나가, 조그만 돌멩이, 뾰족한 돌멩이가 하나가 들어있어야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발 아파. 이거 발 왜 아프지? 이거 돌 들었나 보다. 돌 어떻게 해요? 빼야죠. 그래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행위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행위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하게 살까요? 굳은 살 배기면 살만해요. 그 불편한 걸 뺍시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제 3학년 2학기잖아요. 그 불편한 걸 뺍시다. 뺄래요? 같이? 네, 도와줄게요. 그러려고 저 여기 왔어요. 자, 조금 기다려 봅시다. 멍 때리고 기다리지 말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뭐 하면서? 신기술, 신기술이 왜 관심 있어요? 취업이요. 신기술을 알면 취업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만 잘 달리면 어때요? 맨 마지막 10m만 잘 달리면? 당연히 맨 마지막 10m 잘 달려야죠. 맞죠? 나머지 90m 어떻게 해요? (100m) 달리기 선수인데요, 막판 스퍼트가 중요하다고 90m까지 뛰는 동안 힘을 아꼈다가 맨 마지막에 10m만 힘을 바짝 쓰면 어때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90m까지 최대한 힘을 쓰고요, 맨 마지막에 10m를 내가 낼 수 없는 힘 이상으로 내야지 그게 막판 스퍼트고, 그래야 내가 1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가 1, 2, 3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다음 내 라운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선수 아닌가요? 막판 10m가 중요하다고 90m를 이렇게 천천히 뛰어요. 힘을 아껴뒀다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른 사람은 다 골인했고요. 나는 아직도 뛰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운동장에 유니폼을 딱 입고 육상복을 입고 번호판을 달고 그렇게 뛰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때요? 상상하기 싫죠? 네. 저 사람들은 골인하고서 박수 다 받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모습 어때요? 그게 나라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자, 그 말을 왜 했냐면, 신기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하지만 나한테는 신기술이 중요해요? 아니면 신기술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전 기술이 중요해요? 우리 학생한테는? 이전 기술이. 나는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신기술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기술을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신입사원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신입사원 될 그 사람한테
신기술에 대한 역할을 맡겨줄까요? 아니면 신기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전 기술에 대한 역할을 맡겨줄까요? 이전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전 기술에 대해서 그렇다고 올드 기술이 아니고 못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신기술이라는 건 기술 위에 얹어진 게 신기술이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 위에 새롭게 얹어진 기술이 신기술이지 이 기술을 무시하고 새롭게 나타난 기술이 아닌 거 맞죠? 네. 전기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전거가 없었으면 전기 자전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자전거가 없는데 어떻게 전기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의 중요한 거는 전기예요, 자전거예요? 자전거예요. 그 자전거가 어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잘 굴러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만족돼야지만 그 동력을 전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자전거 뒤에다가 트럭 매달아 놓으면 어때요? 그거 전기 자전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둬야 되는 것들이 신기술일까요? 아니면 이전 기술일까요? 이전 기술. 이전 기술에 충실하면 신기술은 보여요. 맞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 창업은 이건 지금 뭐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X라고 치고 이전 기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첨단 패키징에 필요한 이전 기술은 뭐죠? 자전거의 구성품이 뭐죠? 누구나 떠올릴 수 있어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바퀴, 프레임, 체인, 페달, 뽀각뽀각, 뭐 이런 띵동띵동 이런 것들이 걔네들을 구성하는 이전 기술인 거예요. 본 적이 있으니까. 가벼워지려면 프레임이 더 좋은 소재로 바뀌어야 되고 카본으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바퀴의 회전, 한 번 회전할 때 더 회전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어라는 것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요소 기술들인 거죠.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첨단 패키징이라는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에 쓰여 있는 이전 기술이 뭔지를 알면 첨단 패키징은 됐잖아요. 자, 바퀴가 2개 있고요, 프레임이 있고요, 체인이 있고요, 기아가 있고요, 페달이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띵동띵동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지금 제가 뭐예요? 이게 오토바이예요? 자전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요소 기술 가지고 시스템을 하나 꾸민다면 바퀴 2개, 프레임, 체인, 그 다음에 여기 기어, 페달, 손잡이 이거 갖고 뭐 만들 수 있어요? 바퀴 2개, 체인, 프레임, 손잡이 이거 뭐예요? 자전거. 네. 자전거잖아요. 그거 갖고 이거 갖고 더 만들어요? 첨단 패키징에 들어가 있는 이전 기술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걔네들이 다 모여있으면 뭐예요? 첨단 패키징 아니에요? 네. 꼭 첨단 패키징을 해서 첨단 패키징에 HBM을 공급하는 회사만 첨단 패키징을 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종합 삼철, 무슨 요즘 어떤 자전거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전거 회사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제 자전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자전거 회사 맞죠? 네. 근데 자전거 바퀴 만드는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자전거 바퀴 회사예요? 자전거 회사예요? 네, 바퀴 회사예요. 하지만 이 자전거 바퀴는 어디에 들어가요? 오토바이에 들어가요? 자전거에 들어가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산업에 있는 자전거 회사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체인. 물론 이 체인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체인은 어디에 공급되고 있어요? 자전거에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전거 산업에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우리가 무슨 회사라고 불러요? 체인 회사라고 불러요? 자전거 회사라고 불러요? 자전거 회사. 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을 이 머릿속에 좀 돌아가세요. 오케이. 여기에 그리스 같은 이 뭐 윤활유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 윤활유 공급하는 회사, 윤활유 회사예요? 자전거 회사예요? 네, 윤활유 회사예요. 하지만 그 윤활유는 자전거에 공급되니까 그 회사는 자전거 회사. 맞나요? 자, 그러면 첨단 패키징에 사용되고 있는 이 요소 기술 또는 이전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들 무슨 회사라고 불러요? 첨단 패키징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꼭 우리가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만 첨단 패키징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첨단 패키징에 들어가는 솔더, 볼, 다이 그라인더, 다이싱, 뭐 스태킹, 그 다음에 뭐 본딩, 디본딩 등등등 하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다 무슨 회사예요? 첨단 패키징 반도체, 첨단 반도체 패키징 회사죠. 맞나요? 네. 그런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어떨까요? 그런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이 회사에서 나중에 이걸 만드는 회사에 그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다 보면 이 사람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래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서 이 사람을 냅둘래요? 아니면 데려올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냅둬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잖아요. 끌려갈래요? 아니면 모셔갈래요? 모심 당해갈래요? 괜찮아요. 끌려가도 괜찮아요. 그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끌려가든 모셔가든 거기 가서 일하고 싶잖아요. 예. 끌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셔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지목당해야죠. 맞나요? 그 사람으로 지목당해야죠. 그래서 그동안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일에 그 하나의 전문가가 돼야 저 큰 일을 하고 있는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회사가 큰 기업이지 대기업이 아니에요. 이 말뜻의 차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과 회사가 큰 기업과 차이가 느껴져요? 대기업은 사람이 많은 막 그래서 막 복지가 좋고 월급이 많고 막 뭐 짠하고 실력 있고 막 멋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회사가 큰 기업이에요. 왜 회사가 커야 되죠? 왜 회사가 크죠?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회사가 크죠? 왜 회사가 클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왜 커요? 삼성은 왜 커요? 이렇게? 마이크론은 왜 커요? 네, 복잡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거죠. 아닌가요? 복잡한 일을 하려니까 이 부서도 필요하고 이 부서도 필요하고 저 부서도 필요하고 그 부서들을 통합하는 부서도 필요하고요. 그 부서들을 유지 관리해주는 부서도 필요하고요. 그 부서들한테 신분증 만들어주는 회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지. 정작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가지 일할까요? 네, 하나의 직원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대기업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전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은 한 번에 몇 가지 일할까요? 한 거지. 그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건 한 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도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복잡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을 뿐, 그러니까 차이가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심플하게 해결이 돼요. 일들이. 여긴 어때요? 무지 복잡해요. 그래서 일이 심플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요? 이걸 칩을 만들고 있는 이 소자 업체, 칩메이커 또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단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 1번, 2번 어떤 사람이에요? 복잡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을 원해요? 1번일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를 해둔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최종 관심 있는 단어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나는 단순하게 또는 단순하다는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전문성 있게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막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면서 협의하면서 협력하면서 이 토의하면서 문제점 찾아가면서 연구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일이 꼬이면 어때요? 미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진짜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미치겠다. 나 이게 더 이상 안 해. 나 이거 못해. 안 해.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플한 일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많이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풀어놓고 나서 와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풀었지? 이걸 내가 언제 다 엉킨 걸 다 이렇게 수습해서 이걸 어떻게 해갖고 다 쓸모 있게 만들었지? 야 기분 진짜 좋다 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이라 지금 여기서는 내가 안 물어볼게요. 1번 또는 2번 중에 하나 있어요? 네. 어때요? 1번 또는 2번 중에 성향이 있어요? 1번, 2번 성향이 있어요? 네. 어떻게? 네.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뛰어야 될지 이제 답 나왔어요? 내 성향에 맞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한테 시켜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뛰면 돼요. 어차피 일은 똑같이 누구나 다 한 가지 합니다.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되게 정했어요? 그건 아직 못 정했죠. 어때요? 정했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아직 돼요? 안 되잖아요. 아직은 안 돼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뭐는 정리됐다? 방향은 정리됐다. 동서남북은 가릴 수 있다. 자,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으로 뛸래요? 나한테 맞는 그 방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향? 네, 그게 북쪽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북쪽으로 뛰세요. 가능해요? 나머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어느 방향으로 뛸래요? 네, 동쪽으로 뛰세요. 그게 내 방향이 맞다면 그리고 내 방향이 맞아요. 왜냐면 나한테 맞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뛰세요. 그러면 해가 떠요.
어느 방향으로 뛸래요? 북쪽. 네, 북쪽으로 뛰세요. 북쪽으로 뛰다 보면 더 많은 자연 풍경이 나와요.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가다 보면 나와요. 그때 내 꿈을 펼쳐나가면 돼요. 어느 쪽으로 뛸래요? 남쪽으로. 네, 바닷가가 있어요. 네, 낚시도 할 수 있고요. 회도 먹을 수 있고요. 북쪽으로 뛰는 친구들은 회는 못 먹어요. 하지만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좋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가능?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업 내